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비계 추락 사고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량을 보수하려고 설치하던 비계가 추락해서 5명이 추락했고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요. 고속도로명이 주곡구, 그러니까 중국의 일본식 발음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중국은 아니고요. 여기가 일본이 열도다 보니까 옛날 그 지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곡구 고속도로에 있는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 스캐폴딩, 비계를 설치하다가 비계가 붕괴돼서 5명이 추락하는 사고였습니다. 한자로는 중국 주곡구 종관, 그러니까 종방향으로 관통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동차도 고속도로에 보수공사의 족장, 우리가 흔히 아시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나요? 붕괴됐다는 거고, 사고 일시는 1월 27일이었습니다. 어제 그제가 되겠네요. 사고 장소는 요시와 아이시 근처,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길화네요. 길화. 아이시 근처에 있는 타카노스 바시. 이게 매눈이라는 뜻인 것 같던데 교량을 바시라고 읽나 보죠. 다카노스 교겠죠. 다카노스 교. 행정구역은 히로시마현에 있는 하스카이치시였고요. 5명이 비계가 붕괴하면서 20m 아래로 추락했고 2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였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관리 주체는 넥스코라고 하고요. 이 넥스코가 민영화된 회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국가의 기관에서 이거 민영화를 한 모양입니다. 고속도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민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영화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민영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각 그 회사의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고속도로 보수공사 중 그 비계 붕괴, 등락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 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수리 작업 중에 5명이 추락했는데 이 번역 품질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넥스코 그 회사 이름이죠. 아마 거기가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그 중에서 서부 본부 관할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업에 대한 의심, 사망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얘기겠죠. 이 회사 넥스코 회사 관계자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량 길이가 180m 정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경관이네요. 그러니까 30m씩 3, 6, 18, 180m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완공된 비계, 그 다음에 빨간 게 당일의 작업 범위, 이날 작업하려고 한 사고가 난 1월 27일 날 작업하려고 했던 요 부분이죠. 요게 이제 붕괴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3시 20분경 어떤 이유로 다리와 다리 사이에 설치된 서스펜션 비계. 보통 저희가 교량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6명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5명이 떨어졌고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밴드를 입고 있었다. 작업 절차 및 건설 계획대로 건설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아무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매는 교량인데 여기가 지금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히로시마시인데 히로시마 위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가 아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길화아이시죠. 길화아이시 위쪽에 여기가 이제 계곡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계곡을 건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황에서 180m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축임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가 지금 180m로 나왔죠. 그죠? 자, 이 교량이 맞고요. 그 언론에 나온 사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계가 추락을 했는데 아마 아까 설명에 나온 거는 이쪽 스판은 다 완성이 됐고 아마 오늘 작업할 게 한 요 정도 됐었나 봐요. 정도 됐었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붕괴가 된 거죠. 이게 트러스 형태로 돼 있는 부재, 워낙 이제 지간이 기니까
트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 부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상부 구조에다 보통은 매달아서 이런 애들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 이제 이런 종방향 부재를 깔고 이런 부재들이겠죠. 여기 각재로 되어 있는 거 깔고 그 위에 이제 합판을 올리는 식으로 시공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추락을 한 겁니다. 이런 합판들과 트러스 부재가 지금 트러스 부재는 뭔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트러스 부재에서 부러졌다 그러면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이제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형상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트러스 부재에서 문제 생긴 게 아니라 매달아 놨던 요 부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떨어졌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항상 붕괴 사고는 어떤 연결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트러스 부재들끼리의 연결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하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미 완성돼 있었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다가 잘못돼서 같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유지된 걸 보면은 교량에 연결된 부분, 얘네들은 이제 어떤 매달아놨을 텐데 교량 어느 부분에 연결된 부분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이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날씨가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많이 들어왔을 때 찍은 것 같은데요. 이쪽이 이제 아까 붕괴되지 않은 부분, 엽스판 같네요. 그죠? 엽스판인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붕괴된 스판이겠죠. 점검 시설이 보이고 여기 이제 겉어에다가 아마 매달은 거는 같은데요. 판들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부재들이 한 군데 몰려져 있는 거는 여기가 경사져 갖고 다 굴러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이런 임시 가설물을 만들 때 부재를 어느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쌓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조금씩 내리면은 일이 많아지니까 밑에서 올렸을 수도 있으니까 올리거나 내렸을 때는 일이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고 작업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물 공사할 때도 이제 그 비계, 외장재 같은 것도 비계에 일정량 이상 올려놓으면 위험하다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한 군데다가 모아놨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좀 경사가 많이 져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불러서 여기 다 모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모여 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엽스판 게 좀 보이는데 어떤 형태로 얘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난간까지 다 만들었네요. 나름대로 상당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난간까지 만들고 이게 지금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밖으로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판을 교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를 다 상당히 많이 삐져나오게 좀 많이 삐져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만큼이 지금 그죠? 이만큼이 젖어 있는 걸 보면은 교량의 방향으로 봤을 땐 한 요 정도가 그 상판, 요 교량 상판에 딱 걸리는 그 라인인 것 같은데 이 바깥쪽으로 꽤 많이 그 튀어나오게 작업을 만들었네요. 여유 있게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계다리라고 하는 여기까지 작업하는 데까지 올라가기 위한 이런 워킹 타워라고 하죠. 워킹 타워가 있는 게 보이고, 그죠? 워킹 타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이제 만든 건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여기서 상당히 많이 삐져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뭘 만들다 보면 이렇게 캔틸레버가 이렇게 있으면, 캔틸레버가 길면 길수록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어가 이거 이제 PC빙교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매달았다고 치잖아요. 이렇게 뭐 트러스로 이렇게 매달았다고 하면 이렇게 삐져나온 만큼 뭐 그다음에 어디다가 어떻게 매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아마 여기가 아니고 여기일 수도 있겠죠. 여기가 아니고 높아서 매달기가 힘드니까 그럼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게 많을수록 얘는 지렛대 효과 때문에 얘가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눌리면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요쪽 어디에도 또 이게 어디가 매달아 놓은 게가 있겠죠. 뭐 그러면은 얘는 눌리면 얘는 지렛대 효과에서 얘는 발력이 많이 생기고 얘는 올라가요. 얘는 줄어드는 거죠. 힘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힘을 나름대로 똑같은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이제 뭐 케이블에 두께나 이런 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캔틸리버가 이렇게 너무 긴 거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이유에 섰는지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꽤 넓게 작업 공간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 작업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요걸 지금 보도 내용에서는 바닥판을 뭐 보수 및 교체한다고 뭐 그랬거든요. 완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은 밑에를 보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사진상으로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 겉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은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 이제 각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게 지금 방호벽 그냥 바깥쪽에 있는 방호벽이고 이렇게 보면 마치 방호벽에 매달리는 것처럼 생겼는데 이 방호벽까지 높이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호벽에 매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 요게 이제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지금 겉어 라인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있고 겉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위쪽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요 선하고 요 선하고 딱 겹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뭔가 그죠? 요 밑에 이제 트러스가 이렇게 있겠죠. 트러스가 아마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 그러니까 트러스가 이 라인에 이렇게 있고 여기도 바깥쪽에도 트러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요 라인은 당연히 트러스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잡고 여기 잡아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트러스가 있고 여기도 뭐 트러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트러스가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요 마치 이제 방호벽 이렇게 생겼을 텐데 방호벽 끝에 얘가 마치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겉어에 매달려 있겠죠. 방호벽은 너무 높아서 작업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기는 각도가 조금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요 밑에 하얀색이 아마 걷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까맣잖아요, 방어벽 쪽은.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캔틸레버가 긴 부분이 조금 꺼림직한데요. 아, 여기 잘 나왔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사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여기가 방호벽인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 뭔가 이게 주 부재로 매달아 놓은 건 아마 여기인 것 같죠. 여기. 요 부재가 요런 부재들이 지금 요 부재가 아마 주로 힘을 받는 부재일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 경사져 있는 게 약간 위쪽에다가 뭘 매달은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게 지금 이게 슬라브 그러니까 캔틸레버 슬라브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겉어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여기 경사져 있죠. 이렇게. 그럼 보통 겉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요 면이거든요. 요 면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뭔가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케미컬 앵커 같은 거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요게 주 부재인 것 같고요. 요 주 부재. 그다음에 요 부분 캔틸레버가 좀 길잖아요. 캔틸레버가 기니까 뭐 요 정도에 또는 이 중간에 근데 중간은 조금 애매해요. 여기 이제 텐던이 들어가 있거든요. 텐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케미컬 앵커가 뭐 몇백 미리씩은 안 들어가니까 몇십 미리 정도니까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텐던이 없는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매달았다 쭉 올라가서 뭐 상부 여기쯤 매달렸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하나 더 걸어서 이렇게 한 거는 같은데 요 부분은 애매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구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제일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중 거동은 명확해야 돼요. 이런 부재를 설계하고 여기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앵커 볼트를 몇 밀리짜리 쓸 거냐, 뭐 깊이를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여기에 얼마의 힘이 걸리느냐, 여기에 얼마의 힘이 걸리고 이런 데 얼마의 힘이 걸리고 여기 다 연결부잖아요. 그죠? 그런 걸 계산할 때 명확한 게 제일 좋은데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얘만 하나 있으면은 상당히 명확해요. 근데 얘가 있으면서 얘의 부재력과 얘의 부재력도 애매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갈랐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명확하게 여기다 걸면 좋은데 여기서 중간에서 하나 내려갖고 이렇게 걸었거든요. 얘도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얘와 얘의 힘의 분배가 복잡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 옆에 바로 요것도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펑버클처럼 뭐가 조정할 수 있는 블럭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제 우리 뭐 캠핑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당겨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이가 조정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얘의 힘을 가하면, 얘가 풀리고, 얘의 힘을 가할수록 얘가 더 힘을 많이 받거든요. 당기면 당겨서 길이가 짧아지면. 얘는 헐렁해져 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얘도 지금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구조 계산을 한 것에 딱 맞춰서 얘들 길이들을 다 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뭔가 명확하게 그 구조 고동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계획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해석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해도 컴퓨터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내가 계산한 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거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그게 구조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다가 지금 뭔가 앵커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케미컬 앵커 이렇게 하면 구멍을 또 천공을 하고 뭐 이렇게 찝어놓으면 기계식도 있고 뭐 화학 케미컬식도 있고 이렇게 뭐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볼트 체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만 한 건지, 안 그러면 건너편에 같이 이렇게 해서 매다른 건지,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명확하게 안 보이네. 안쪽에 안 보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게 보이죠. 고가닥에서 걸었네요, 이렇게. 그죠? 캠핑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거. 여기 뭐 캠핑할 때처럼 손으로 당겨서 하는 게 아니니까 기계로 이렇게 뭐 여기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이고요. 아마 날씨가 상당히 흐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공개되지 않은 스판 쪽이죠. 엔드 트러스 거더가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공개된 게 요 근처인 것 같거든요, 요 근처. 바깥쪽. 그러니까 R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저 바깥쪽인 것 같죠. 네. 사진들은 다 봤고요. 일단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주코쿠 자동차 도로는 1970년대부터 83년까지 한 십몇 년 동안 만들어진 상당히 오래된 고속도로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고속도로고, 이게 이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고, 우리도 이제 어떤 큰 노선은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300 몇십 킬로 위치에 아까 그 우리나라 발음으로 길화 나들목이 있죠. 길화 나들목. 이거를 펠로라는 그 검색 서비스죠. 검색 서비스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정리를 해줬고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659 도로 사고 6명이 작업하고 있었고 5명이 추락했다. 한 명은 일본인인 것 같고요. 한 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람이네요. 26세. 그 다음에 5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비계는 교량 아래에 매달린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자재는 2톤까지 견딜 수 있는 사양이었다고 한다.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저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하중이 집중되면 안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쿵 소리가 들린 후 비계가 무너졌다. 증언이 있다. 그 다음에 추락방지용 안전줄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추락 안전고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저렇게 거도 밑에서 작업할 때는 걸 데는 없잖아요. 거도에다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밑에 있는 비계, 그러니까 비계에서 그러니까 거도가 이렇게 있고, 거도는 콘크리트라서 여기 걸 데가 없어요. 걸 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따로 선을 이렇게 빼야겠죠. 그죠? 여기 이제 매달았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이 트러스에 걸고 작업을 하면은 얘가 떨어지면은 뭐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안전 라인을 따로 설치하고 여기다 걸고 작업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작업 높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높이를 사람이 고개 숙이고 너무 높으면 작업하기 힘드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작업할 곳은 이 위쪽이었을 거란 얘기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넣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2m는 되거든요, 좋게. 2m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최소한 얇게 1m만 한다고 해도 벌써 3m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조의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고, 여기 위해서 올라가서 작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또 밑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를 너무 낮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 키를 넘으면 여기를 걸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작업. 안전거리도.
그래서 얘가 추락할 때를 방지해서 여기다가 걸 수 있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걸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 거란 얘기죠. 그리고 내가 여길 작업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걸어 놓으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전고리라는 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구조물들로부터 추락하는 거를 방지하는 기능은 있는데 이게 추락했을 때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구조물에 안전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아무튼 안전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고 뭐 이 안전줄이라는 게 사람이 거는 안전줄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아까 여기 사진에서 보면 여기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행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공사 내용은 아까 서일본 넥스코 서일본이 발주한 교량의 바닥판 교체 공사 어디는 또 보수공사라고 나왔는데 교체공사의 일환으로 1월 6일부터 비계 설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달 새해 들어서 이제 작업이 시작된 거네요. 사고 당일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당히 밝혀내기가 만만치는 않고 이제 이제 생존자가 있으니까 증언들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아서 이런 작업 발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작업 발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 발판을 만들 때 지상에서는 뭐 20m니까 꽤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자재를 올려주겠죠. 이렇게 자재를 크레인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인이 사실상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레인이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캔틸리버가 지나치게 좀 길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자재를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얼마를 버티느냐 또 아까 여기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얼마를 버티느냐 그 다음에 공사 단계에 따라서 얘네들의 부재력이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재를 여기다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은 얘가 이제 지나친 힘을 많이 받게 되고 아까 이 2톤이라는 것이 그죠?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자재 공급이 지나치게 많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많이 올려놓으면 많이 올릴수록 작업 효율이 높아지니까 뭐 한 개씩 100번을 올 거냐 아니면 10개씩 10번을 올 거냐 아니면 50개씩 2번을 올릴 거냐 이게 잘못하면 이제 좀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뭐 많이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저는 이제 이런 사고 사례가 있으니까 한 곳에 자재를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야후에서 검색을 해갖고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중복된 내용도 많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검색 엔진, 뭐 퍼플렉시티나 뭐 펠로 서비스 많습니다. 젠스팍 그리고 일반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데서도 다 이런 걸 해주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주니까 상당히 뭔가 조사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동영상인데요. 뉴스입니다, 뉴스. 그 여기랑 좀 바깥쪽 이쪽이 이제 붕괴된 부분이고 이쪽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넥스코라고 그래가지고 2005년에 민영화가 됐나 봐요. 2005년에 일본 도로공단, 뭐 우리나라 한국 도로공사 같은 데겠죠. 도로관리 사업을 이어받아 민영화된 세 개의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눴나 봐요. 이렇게 동일본, 중일본, 뭐 서일본. 그러니까 일본 열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동일본이면 이쪽일 거고 그죠? 중일본, 서일본. 이쪽 히로시마는 좀 이쪽 아래쪽이니까 서일본인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거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고요.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요런 게 나왔어요. 고속도로의 업데이트 계획. 그래 갖고 아까 이제 넥스코, 이스트, 이제 미들이겠죠, 미들. 그다음에 웨스트 세 개의 고속도로 네트워크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규모 수선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과 그 대책에 대해 고속도로 자산의 장기 보전 및 업데이트 방법에 관한 기술검토위원회, 약칭 장기보전 등 검토위원회를 2012년에 설치하고 이제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63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된 건가? 이거는 50년, 60, 70년, 6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죠? 6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 수송 계획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헤세이 27년, 여기는 자기네들만의 그걸 쓰다 보니까, 연호를 쓰다 보니까, 2015년이네요. 서기 2015년. 2015년에.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 비디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홍보, 나름대로 민영 회사니까, 이제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뭐, 이유랑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고속도들이 50년, 60년이 된 상황이고, 보면은, 이제 과적 얘기하는 거겠죠. 좀 이게,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콘크리트에는 안 좋거든요. 염화칼슘 자체가. 그래서 실능.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비계 만들어서 올라가서 뭐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를 하려고 만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시죠. 요게. 바닥판이 사실상 하중을 직접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상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게 철근이 노출돼 있단 말이죠. 철근의 부식. 보면은, 이렇게 보면 백태가 껴있죠. 이게 지금 관통했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슬라브로 관통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장 밑에, 원래는 이제 포장 밑에, 우리가 보는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그러면 포장 밑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방수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방수층까지 다 깨지고, 뭐, 원래 이제 콘크리트 자체는, 원래 아스팔트 자체는 뭐 이렇게 투수성이에요. 투수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요 방수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방수층이 깨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물을 그냥 통과시키진 않잖아요. 물이 젖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게 뚫고 나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비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는 관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몇 년 내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완전히 크랙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일이 생기지 않는데 처음에 정상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이 아스콘 및 이 방수층이 깨지고 나서 물이 지속적으로 침투하면 물이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죠. 얘가. 그런 상황에서 어딘가가 약한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물이 삐져나와서 이 콘크리트를 이제 백태라고 그러죠. 백태. 콘크리트와 물이 반응해서 이렇게 하얗게 끼는 걸 이제 백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죠.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툭 하고 그냥 펀칭 파괴라고 그러는데 쑥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철근까지 노출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철근이 부식하면 철근이 커져요. 부식된다는 얘기, 녹이 쓴다는 얘기는 얘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커져요. 그러면 원래 있던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커진단 말이죠. 부풀어 온단 말이죠. 철근이. 그럼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체가 다 밑에가 다 떨어져 나가서 철근이 그냥 이렇게 부식된 철근이 다 보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상 밑에서부터 물이 침투할 수는 없잖아요. 이 교량의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결국은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침투해서 얘를 부식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교량의 열화라는 말입니다. 열화. 크랙도 보이고. 그래서 요거는 교량의 대책 사례. 그래갖고 이제, 어, 보수를 하는 건가 봐요. 그죠? 뭐 잘라내고, 위에 바닥판을 사실상 바닥판은 새롭게 이렇게 드러내고, 그죠?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갖고. 아까 이제 이 다이아몬드 커터 뭐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요 앞에 이제 이렇게 커팅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커팅.
여기에 인제 돌아가는 휠 다이아몬드 커터가 있어서 커터가 잘라 가지고 드러내고 뭐 새로운 바닥판을 새로운 바닥판이죠. 새로운 바닥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포장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겪고 있지만 대량으로 겪고 있진 않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량이 생긴 게 어 언제 제일 많이 생겼냐면은 제가 GPT스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게 사실상 2000년 그죠? 2000 이게 2020년이니까 2001년 그죠? 2000년 여기니까 2001년. 2001년에 2100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19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제일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뭐 잠깐 올라갔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900년대면 지금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전에 교량 개수는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일본의 동영상에 나오는 뭐 50년, 60년 된 교량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마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유지 보수 보강하고 이런 것들의 수요가 꽤 많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교량이 어느 상태였는지 한번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밑에서 한번 보면은요. 가까이 가보면 지금 이스판이 이쪽, 그죠? 이쪽 R이 큰 쪽, R이 큰 쪽, 여기에 있던 거는 붕괴가 안 되고, 요쪽, 한 요 정도를 시공하다가 지금 붕괴가 된 것 같거든요. 아마도 반반씩 시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비계를 설치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망이 쳐져 있어요. 망이 쳐져 있는데 저도 이제 교량 점검이나 이런 거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망을 쳐놓은 데는 없지만 이 이유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자 보시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철근이 노출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백태도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바닥판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교량의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교량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중분대가 있잖아요. 중분대 부분이 저렇게 지금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교량을 이렇게 전체 구간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걷어가 예를 들어서 한 행선당 4개씩 있다 그러면은 4개씩 있다 그러면 방호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중분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분대를 처음에는 옛날에 90년대 이렇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이걸 통중분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는 게 가운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잘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통중분대로 하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반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반반을. 옛날에는 딱 반이었었는데 여기 조금 넓죠. 통중분대. 그러니까 요거를 반반 시공하는 게 뭐 귀찮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찌 됐건 여기 중분대 사이에 여기가 쭉 잘라져 있단 말이죠.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도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서 얘들이 여기가 수분 상태가 돼 있다가 스며들어서 이 철근들을 부식시키고 철근이 부식되면 콘크리트 피복이 이제 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한 그런 나라에서는 물이 스며들어간단 말이에요. 낮에는 눈 같은 게 와서 뭐 이렇게 여기서 얼어요. 얼면은 빙하비 생겨요. 빙하비 생기면 얘가 팽창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떨어져서 겨우 붙어 있다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거나 차량에 떨어지면 차량을 고쳐줘야 돼요. 교량 관리 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망을 쳐놨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어떤 걸 봤냐면은 제가 점검 다니다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고무를 양쪽에 박아요.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온도 신축 팽창이 있다 보니까 고무를 붙이는 게 제일 나았는지 이렇게 뭐 여기 앵커링을 이렇게 해갖고 고무를 박아놔요. 그럼 아무튼 고무 위에 이 콘크리트가 떨어진다. 또 물이 떨어지면 또 뭐 안쪽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몇 번 봤습니다. 아무튼 요 문제가 있고 결국은 여기 이제 바닥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판에 대해서 교체 공사 내지는 보수 공사를 하려고 그랬고 다른 데도 보면은 이제 이건 콘크리트 걷어죠. PSC 걷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60년대, 70년대 만들어졌다니까. 이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바닥판도. 그렇죠? 여기 망이 씌워져 있고. 저 반대편도 보면은 다 얼룩얼룩하죠. 얼룩얼룩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조금 더 가서 보면은 이쪽 위에 스판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쭉 그렇고 여기는 아마 애련강 같은 거를 끼워 넣어서 만들었나 봐요. 그 부분이 터치가 되면 떨어질까 봐 그랬는데 이 안쪽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여기 보수한 흔적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죠, 상태가. 이런 부분도 약간 백태가 있는 것 같고, 바닥판을 보면은, 음,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게 상당히 뭔가, 이런 부분들 흰색이 보이고, 백태가 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수분이 바닥판을 뚫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그런 거를 보려면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면 되는데요.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 중분되니까 이쪽 차선과 이쪽 방향 사이에 요거 보세요. 뭐 같으세요, 이게? 고무 재료 같은 걸로 이 사이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지금 막아놨어요. 막아놨죠. 전체를 다 막아놓은 건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여긴 또 없죠. 그죠? 아까 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요게 막아놨는데, 요게 다른 날짜를 보면은 2018년? 2018년에는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여기 신축이 있는 요 위치에서잖아요. 그죠? 2022년, 2022년에 설치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얘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고, 하필이면 여기가 또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나요? 못따기. 그러니까 모든 콘크리트 부재를 맨 끝에를 직각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끝에를 직각으로 만들면 이 부분은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못따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못따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못따기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살짝. 물이 거기에 이제 고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물이라는 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에 고이는 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여기가 중분대 형식이 좀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다 이렇게 기둥 세워갖고 하는 중분대를 쓰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강성 방어벽을 씁니다. 강성 방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하나로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반을 나눠서 시공하는 게 요게 이게 90년대까지는 저렇게 반으로 나눠서 시공했는데 우리나라도.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중분대를 쓰자고 해갖고 통중분대를 썼어요.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거 설계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쪽 폭하고 이쪽 폭이 교량폭이 요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량이 하나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개를 설계해야 돼요. 폭이 다르니까. 상당히 골치 아팠었는데 이게 2010년대인가 언제 한번 이걸 또 다시 이렇게 가르지 말자. 그냥 통으로 설계해도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 사이에서 이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탈락되고 이 사이로 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통으로 설계하자. 통으로 설계하면 뭐 교량이 한 개가 되고 가운데다가 그냥 이게 통중분대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가 왜 반으로 나눠서 시공했냐. 이건 제가 이제 저도 뭐 옛날 그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약간 이렇게 보수 같은 거 할 때 반만, 그죠? 반만 시공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사고 난 교량처럼 슬라브를 이렇게 교체한다. 그럼 반만 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좋잖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상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만 비워놓으면 되거든 이렇게 가운데만 반반 시공하고 싶으면 가운데만 비워놓으면 이 중분대 해체하고 여기 다이아몬드 커트로 잘 잘라집니다. 잘 잘라져요.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서 다이아몬드 커트로 확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유지 관리가 이게 있으면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반반 교체할 일은 진짜 이 100년 사용하면 한두 번 있으려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좀 편하자고 그리고 어차피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대규모 공사잖아요. 어차피 커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잘라놨다 해서 이게 더 편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00년에 한두 번 하는 거 편하자고 100년 동안 그냥 수명 동안 이 불편해하는 거를 견뎌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이렇게 이거 없는 걸로 그냥 다 연결된 걸로 통으로 그냥 반으로 분리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있었고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녹이 슬었어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아연 도금을 많이 쓰는데 아연 도금이 영구적으로 부식이 방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녹이 슬은다고 그래갖고 얘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놔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민자고 그러면은 뭐 이제 또 이익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교체 주기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하려고 그냥 놔둔 거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량의 상태, 밑에서 봤을 때 바닥의 상태, 그 다음에 가운데 이게 갈라져 있는 부분에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위에서 이렇게 물이 가운데 갈라진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히로시마현에 있는 고속도로의 바닥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다가 비계가 붕괴돼서 5명이 추락하고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노후 교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수, 보강, 유지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돼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